한민여 씨의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 제작진이 도착했을 때 이사갈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짐 정리 중이신가 봐요. 요즘은 마음의 정리정돈도 쉽게 되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네. 누구랑 사셨던 거예요, 여기는? 저쪽에 이제 사진도 있지만 저기 그 사진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았었죠. 사진 속 주인공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업가 강백남 씨. 이제 결혼식을 안 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진관에서 이제 턱시도 입고 찍은 거죠. 임대사업을 하며 한때 20채 넘는 집을 갖고 있던 한민여 씨. 그녀에게 환갑의 나이에도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좀 하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가수로서 막 유명해진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앞만 보고 노래만 하고 달려왔더니 벌써 3집까지 낸 트로트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 신인 가수상도 수상했는데요. 그와의 만남도 이 노래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행사장 이제 제가 갔다가 끝나고서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저 명함 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뭐 이런 거 건설회사니까 신뢰성이 갔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굵직한 사업을 하는 100억대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한 강백남 씨. 매일같이 애정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 만나요. 그 사람이 이제 작사를 하나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냈죠, 노래를. 한미모 씨를 위해 작사까지 할 만큼 순정파였던 백남 씨. 남자가 한인 방송에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레코드를 하셔서 오신 거죠, 다시? 그 라스베가스 공연 그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동포의 이민자들의 슬픔이라든지 애환을 부린 노래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작사를 직접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주신 거예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돌풍이 불어오던 2019년. 남자는 중국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 트로트하고 남자 트로트가 딱 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 19년도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중국 버전으로 해서 하면 어떡하냐. 데몬트를 건립을 해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자신의 꿈을 이뤄주는 남자에게 신뢰가 쌓인 한민여 씨. 이때 남자는 자신이 하는 사업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며 한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 파는 것만 해도 8억이에요. 아이고. 9채 팔았거든요. 소형 아파트라도 한 개 있고, 제가 또 5을 갖고 있었고. 일단 저는 믿었죠. 믿었으니까 돈을 보내고 그랬지. 그리고 뭐 돈 보내면서 차용증자 안 하고 준다 그러고 뭐 투자해서 뭐 돈 준다 그랬으니까 믿고서 한 거지. 차용증도 안 썼다는 게 좀 걸리네요. 남자에게 간 돈이 25억이 넘는다는 한민여 씨의 주장. 통장의 돈과 오피스텔을 판 돈만 13억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랑했고 약속했고 믿었기에 돈 거래도 안전할 줄 알았답니다. 또 요번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 1억을 갚았거든요. 갚았고 또 대출을 11억 5천 받았고 나중에 등기부등본 부동산 사고 저걸 보니까 또 2억을 어떤 사람한테서 근저당을 잡혀놨더라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 13억, 대출받은 돈이 11억 5천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여자가 갚아준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1억, 여자 몰래 받은 근저당 2억, 이 돈이 총 27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고 내용 증명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자를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톱되고 있죠. 지난달부터 스톱되고 있죠. 냈던 거예요, 이자를? 그 사람 낸 게 없어요. 낸 게 없어요? 네, 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돈을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없잖아요, 통장에도.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액수가 얼마인데요?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거진. 매달 1,000만 원을 내야 나갔었어요. 네. 그 건물가가 17억 뭐 얼마가 나왔어요. 저 감정가를 해봤더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17억 건물을 판다고 해도 빚을 계산하고 나면 9억 5천만 원이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뭘까요? 뭐 다른 데 집이 나중에 보니까 있었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있어서. 정말 한숨 나오네요. 무슨 중국에서 있어서. 이건 뭐 헤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가 있는지 몰랐던 거잖아요.
알고 보니 중국에 아내가 있었던 남자. 당시 코로나 때문에 아내와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고 이제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아이고. 아유 참. 당신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나한테 그래? 난 자기한테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나도 너한테 잘해준 거밖에 없어. 저만 잘해줬나? 자기 통장에 다 들어갔어. 뭐를? 집 파는 거 다 들어갔다고요. 나 돈이 없어. 나도 돈이 없어.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이 거진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거를 갖다 사실 진짜 뭐 죽기는 까무러치기로 아이고. 죽는 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로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데요. 그녀는 이 법인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없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서 이 사옥을 지려고 했었던 제 건물이에요.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짓거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어야 했나 이런 생각에 건물 보니까 찹찹하네요. 게다가 이 회사의 지분 35%는 남자의 딸이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분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합의서를 썼다는 여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을 처분하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건물이기 때문에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민여 씨가 그 수익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주식의 지분권자들이 배분을 받게 됩니다. 한민여 씨가 회사를 둘러보던 그때 지분 35%를 갖고 있다는 남자의 딸이 보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내려서 나는 원래 인사를 안 했잖아 지금. 나 보고서 인사를 안 했지.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돈에 관해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부모님은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까지 간지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무실 운영해서 회사의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고 소장하는 거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아빠의 무책임한 거를 지금 나한테까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어떻게 붙이겠어? 통장을 본인이 격리해서 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돈 문제에 관해선 제대로 아는 게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한민여 씨의 인감과 법인 도장까지 모두 갖고 있었던 강백남 씨. 대체 그가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씨한테 그걸 갖다 놓으라 했더니 아빠를 드렸다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왜 주냐 그걸? 법인 도장하고 그 카드를 은행에다 갖다 놓으세요.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웃기지 말았나?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이렇게 상대도 안 해. 너는 이제 오늘서 너는 이제 나한테 작살이 날 거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주 가만히 보니까 쥐가 아주 옥반질만 하고 아주 못되네 이거. 네가 한다며 법대로. 법대로 내가 이거 다 경매로 날려버릴 거니까 알아서 이자도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강백남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남부터 이별까지 한민여 씨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남자. 제가 이제 노는 날 이쪽에 장어를 사준다고 장어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한잔 한대요. 그러더니 그럼 얘들 차를 어떻게 끌고 가냐. 느닷없이 주차장에서 나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많이 어리둥절했어요. 그리서부터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왔어요. 여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함께 살기로 했다는 남자. 그렇다면 한민여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왜 숨긴 걸까요? 저는 분명히 유부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여자들이 나보고 이혼을 하자 그러면 제가 바로 헤어졌었어요. 저는 집사람을 애를 키워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애 엄마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다 압니다. 본인이 다 알고 내가 무슨 사별을 했다고 그럽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 방송에 굳이 나도 피하면 되지만 얘기를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 셋을 키워준 아내에게 고맙지만 이중 살림은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남자는 11억 5천만 원의 대출 빚에 관해서는 서로가 합의된 일이었으며 지금까지 대출이자 1,000만 원씩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갚기로 그러고 그걸 지금까지 제가 갚았어요. 이사 갈 때까지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나랑 이런 일이 4월 5일 날 벌어졌는데 4월 5일 전까지 제가 다 이자를 갚았다고. 그렇다면 건물을 짓는데 자신의 돈은 얼마나 들어간 걸까? 그래서 그 1억 하고 또 우리 딸내미 돈하고 해가지고 이걸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이게 240평이에요. 그러면 감리비가 있어요. 설계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량 설계비가 있습니다. 한 5, 6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 건물하고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자신도 공사를 하며 꽤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는 남자의 주장. 여자가 준 현금은 4억 원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사람과 돈에 관해 서로의 모든 이야기가 상반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민여 씨와 강백남 씨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별했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아이 그러지 마. 좀 해봐요. 처음에 내가 무슨 사별을 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부남이셨던 거잖아요. 가정이 있으셨던. 네 있었습니다. 같이 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그 사람이 중국에서 있으니까 여름방하고 겨울방은 안 와요.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냥 사이 좋아요. 왜 애들 그건데 왜 근데 저는 저 사람 보고 이제 옛날부터 어떤 여자를 알아도 나보고 이혼하라 그러면 나는 그 여자를 안 만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만 네가 양보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못 왔어. 그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었죠.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를 허락하셨다는 얘기. 이번에도 그랬어요. 아니야. 너무 비싸졌어.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얼마 전 남자는 회사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의 근저당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고 복잡하군요. 거기 라는 라는 사람이 근저당이래요. 그때 그게 딱 데이트라고 2월 27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이자가 없는 거니까 지우라고 하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줘도 지울 수 있어 이 사람아. 참.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지워요? 그러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자 모르게 근저당까지 받은 건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요. 도장 그 저기 등기부등본 보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 다 먹였었어요. 내 개. 내가 이거 아니다. 다 했어 몇 년 동안. 먹였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서류를 해도 자기가 도장 찍어서 하라면 되네. 그리고 나는 그냥 믿었기 때문에 100%를 200%를 했었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언성만 높아집니다. 11억 지금 땅값 빼놓고 이게 7억 5천 가지고 이게 되는 거냐? 그거 됐어. 경찰에 들어갔다고 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든가 나도 니네들 누구를 고발할 테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면 정말 남자의 당당함에 화를 참지 못하는 여자. 급기야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아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날 딱 난리쳐갖고서 내가 뭐 저기 아니 그렇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난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디오만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사랑도 돈도 모든 걸 잃은 지금 흐르는 건 눈물뿐입니다. 사실 엄마가 얘기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어.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내가 거봐하고 말 믿지 말고 그러랬더니 왜 그랬어. 그래서 붙잡고 너무너무 울고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아쉽더라고. 죽고 싶었어. 아휴.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속은 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걸려 있기에 이제는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언제? 그게 언제냐면은 23년도? 통화할 때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하고 좀 그리고 막 통화를 막 너무 자주 하고 오래 하고 그리고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받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여자가 안 나왔었나 봐요.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코로나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만큼 하려고 그랬겠죠.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많은 돈들이 이 남자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후회하기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사업을 좀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짓고 하는데 자기가 꼭 그하고서 나랑 끝까지 나랑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게 좀 기다리고서 내가 그걸 지금 뭐 질투이는 개념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질투이는 개념이 사업도 여기 다 연루돼 있고 돈도 연루돼 있고 서로 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남자와 5년간 함께 살았던 집. 이제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좋은 옷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입지도 않을 거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려고요.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다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아이고.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저것도. 베트남, 중국 등 각 나라를 여행하며 키워갔던 사랑. 이제 한 장의 추억도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이렇게 가수 한민여 씨와 든든한 파트너 강백남 씨와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어디라고 정하진 않고서 그냥 딸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강백남 씨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 걸까요? 대표니까 하고 저하고 각서를 써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서로 법을 위반되는 짓은 안 하기로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즉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1억 5천 대출금도 지금 건물을 팔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충분하겠죠. 지 말대로 내가 볼 때는 3, 4억입니다. 지금 우리도 뽑고 있어요.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딸이 지분 35%를 포기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주식을 한민여에게 양도한다는 서류도 보내왔습니다. 이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양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명의자인 딸의 의사를 확인해 본 바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남성의 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위조됐다라는 항변을 하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래 때문에 알았고 노래 때문에 깊어진 그와의 사랑. 그리고 그 뜨겁던 불꽃이 시든 지금 그래요 당신은 유일한 내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꿈이었지만 이제 이 노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